내 이름은 사이족 하게루 25살 사회인입니다. 나는 매일 전철을 타는데 전철은 의외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 치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한 여자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라면 엄청나게 당황했겠지만 저기요, 얼른 전철에서 내려요. 저는 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 치안은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빨리 내려요. 이럴 때 정말로 의심받을 게 없다면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 기죽지 않을 것, 도망가지 않는 게 철칙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치안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이 차량 내에서 목격하신 분 계신가요? 전철 내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연히 승객들은 당황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한 명이라도 많은 편이 좋습니다. 없는 모양인데요? 다들 무서우신 거라고요. 어쨌든 전철에서 내리세요. 차량 승무원한테 넘기겠어요. 그렇게 나는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린 역에서도 이 여자는 이 사람 치안이에요. 누가 좀 직원 좀 불러주세요. 라고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물론 이 자식 치안인 거야? 라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나는 결백했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당황한 차량 승무원이 왔습니다. 치안이라고요? 여자의 적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빨리 잡아가세요. 어쨌든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주세요. 아니요, 거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줄 승무원이 도착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치안의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실로 끌고 간다는 건 즉 경찰서에 끌고 간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자세한 건 서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죠 라고 대답하며 그 다음에서야 죄가 아닌 걸 알게 되는 코스랄까. 절대로 이 승무원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봐요, 치안이면서 뭐가 잘났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봐요, 나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아요. 덧붙여 말하면 지금 이 대화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곳에서 맹세합니다. 뭐야 당신? 당신이 나를 만진 걸 내가 직접 느꼈고 이 눈으로 봤으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상대가 당신이 했잖아 라고 확실하게 말해도 절대로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해버리면 내가 느낀 건 왼쪽이에요. 왼손에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누를 수 있잖아요. 더더욱 그리고 시부야역에서 탔단 말이야 라면서 반박하게 되면 나도 시부야에서 탔어. 이런 느낌으로 전부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본인이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상황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 그리고 상대한테 어떻게 만져졌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됐어. 이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저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렇네요. 정말 뻔뻔한 범인이군요. 이 승무원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거 못 들은 건가? 범인인지 밝히기도 전에 범인이라고 확정짓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까? 뭐 여기서 쓸데없이 화를 낼 필요는 없죠. 심호흡. 아, 치안이요? 형씨 일 저질렀구먼. 그래요. 빨리 체포해주세요. 몇 번이고 말하지만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 빨리 자백하라고. 이 저질 변태 쓰레기 새끼야. 우선 서에 가셔서 자세하게 들어볼 테니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경찰서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경찰의 등장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이 상황을 수사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대충 하고 이 장소를 떠나려고 한다면 직무태만으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저는 이 장소에 끌려오기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고 손을 닦거나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손에서 이 여성분의 옷 섬유 조각이 나오는지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여성분의 옷에도 피지나 피부 조각이 나오는지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뭐야? 그런 건 하지 않아도 피해자인 내가 당했다는 말로 충분하잖아. 피해자라면 보다 유리하게 검증에 협력하는 게 보통이지 않나요? 그건... 그리고 말이죠. 승무원님, 경찰관님, 제가 감정 의뢰를 했을 때 해주지 않으셨을 경우 법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증거 불충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검증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피해자의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 대화는 전부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잘 생각해주세요. 이 대화를 듣고 승무원은 입을 다물었고 경찰관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검증하기로 하죠.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나와 자칭 치안 피해자인 여성이 모니로브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결과는 뭐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압승이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제 요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착각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 여자 절대로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설픈 연기는 그만두는 게 어떠신가요? 사토우 카나 씨. 뭐? 왜 내 이름을... 최근에 그 노선에서 치안의 면제가 빗발치더군요. 혹시나 해서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미끼 경찰입니다. 치안 면제로 특화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치안 면제 대책에 빠삭한 곳은 나는 일본에서도 많이 없는 대여성 치안 면제 전문의 미끼 경찰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리자면 나한테는 10살 위로 형이 있습니다. 이름은 카나메. 10살 위인 형한테 사랑받은 나는 상당한 브라더보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이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신상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은 출퇴근길에 전철에서 치안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친척들의 항의 운동이나 본인도 포기하지 않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의 결백이 밝혀진 것은 체포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형은 그 사이에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면제를 받고서도 모두들 나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바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형은 가족 누구와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낡은 주택에서 혼자서 외롭게 생활했었으며 내가 형과 다시 만난 건 형이 체포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것도 죽고 나서 말입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치안 면제를 박멸하기 위한 결심을 했으며 과거의 판례, 치안 면제를 인정받기 위한 경위, 치안 면제 후의 피해자의 생활 등등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의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면제의 혐의로 걸렸을 때의 대책을 스스로 강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경찰관이 되었고 대여성 치안의 미끼 경찰이 되기로 제안했습니다. 치안의 면제 피해는 연을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남성 피해자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안은 범죄입니다. 라는 포스터가 있어서 왜 치안으로 일부러 조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는 포스터는 없는 거죠? 치안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치안이라고 몰아세워서 면제가 되어버려 괴로워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형이 있었던 일이나 과거의 판례, 면제 피해자가 그 후에 겪었던 비참한 인생을 자료로 정리해서 끈질기게 상층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면제 박멸을 함께하겠다는 남자 경찰들과 팀을 짜고 이렇게 순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침 그 자리에서 진짜 추행을 당하는 여성분이 있으면 바로 도와주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치안 면제도 우선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추행을 하는 범죄가 줄지 않으니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철 내에서 입장이 압도적으로 약한 곳은 여성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 전용 차량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자도 똑같이 치안 피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같이 합의금 목적으로 치안으로 몰아가는 여자는 언어도단, 치안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벌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이번 달만 해도 5번을 치안으로 몰고 있더군요. 합의금으로 피해 액수만 400만. 화려하게 일을 저질렀네요. 뭐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은 역내에도 CCTV가 있고 치안 피해가 많은 노선에는 전차 내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거짓말. 물론 전 차량은 아니지만 당신들 덕분에 피해가 늘어나서 급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죠. 같은 사람이 계속 조작하는 게 보여서 바로 알 수 있었죠. 이미 체포당한 당신의 동료가 전부 자백했어요. 그 자식들! 화내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는 여자를 경찰관이 잡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대로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사이조님, 이번에 저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쾌한 기억을 만들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대로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면제가 밝혀진 거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착각할 경우도 있으니까 범인이 시치미를 뗄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에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치안 피해의 어려운 점입니다. 정말로 치안 피해를 당해서 사람을 착각해서 치안으로 모는 경우, 이것에 관해서는 서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 후에 서로 간에 사죄를 하고 끝내는 게 베스트이기는 하나, 역으로 남자 쪽이 명예훼손이라고 말을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 고소에 적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도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착각하게 된 여성은 다음에 추행을 당해도 또 착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정말로 치안인 범죄자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선은 정확한 현장의 상황과 검증, 치안 범죄에서는 이게 빠뜨릴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사토우 카나의 경우에는 내가 일반인이라면 사토우 카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치안 면제 그룹은 전원 체포, 그 악질이 높아서 전부 실형을 받게 되었고, 게다가 등쳐먹은 합의금은 전부 반환. 이 건은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방아에 오르게 되어 다시 한번 치안 면제, 치안 피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치안 면제 그룹한테 면제의 누명을 쓴 피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형처럼 주위의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하지 않도록 멘탈을 케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면제 피해라는 내용이 세상으로 널리 알려져서 그런지 그렇게 데미지를 입는 사람도 없었고 자살이나 이혼을 당한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로 안심이 됐습니다. 카케루, TV에서 뉴스 봤어. 치안 면제 그룹 체포됐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피해자분들도 모두 다시 금방 일어서실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치안 면제에 미끼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엄마,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는 기뻐. 분명 형도 기뻐할 거야. 그러면 좋겠네. 이제부터 한 건 더 마무리하고 끝나면 형 산소라도 갔다 올게. 그러니? 그럼 나도 갈래. 카케루의 무용담 들려주면 좋겠어. 연락 기다릴게. 내가 하는 일은 무용담으로 말할 정도로 멋있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형을 치안 면제의 피해자로 만든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자면 내 나름대로의 복수입니다. 형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5살, 결혼해서 어쩌면 아이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행복을 빼앗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족 카게로라고 합니다만. 내 얼굴을 본 순간 바닥에 주저앉은 이 여자. 이 여자가 바로 형한테 추행당했다면서 고소한 가해자였습니다. 나는 경찰관이 되고 나서 형의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치안 피해를 신고한 것은 코조 나나미. 그 당시 32살, 현재 42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자는 출근 중에 전철에서 형과 같은 열차에 탔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서 추행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나 당시 증거로 압수한 입고 있던 스커트의 검증 결과에서는 형의 면제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면제가 인정되고 나서 코조 나나미는 빚으로 돈이 급해서요. 합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점점 일이 커져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었다. 라고 진술. 결과적으로 허위 고소로 인해 우리 부모님한테 고소당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개인 파산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있었던 모양이지만 코조 나나미의 과거를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주부로서 어찌어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이? 당신은 죽은 게... 제 얼굴 형이랑 쏙 빼닮았죠? 부모님한테도 자주 들어요. 뭐, 형? 저는 당신이 치안으로 몰아간 사이족 하나메의 동생 사이족 카게로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그럼 왜 여기에... 왜? 그건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코조 나나미는 입을 다물고는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장을 꺼냈습니다. 코조 나나미 씨, 당신은 문의로 본 노선 내에 치안 면제로 합의금을 등쳐먹는 방법을 5명의 여자에게 유포. 게다가 그 합의금의 일부를 받았죠? 5명의 여자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회사가 도산해서 돈을 얻을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SNS로 적당한 젊은 여성들한테 말을 걸어 멤버를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도록 한 사람당 한 번만,
만약에 몇 번씩 할 거라면 노선을 바꿀 것 등등 규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행 범인 5명이 큰돈을 손에 쥐기 시작하자 좀 더 화려하게 행동을 시작하였고 적발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남편이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연행되어가는 모습을 딱히 막지 않고 쓸쓸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면 코조 나나미는 그대로 조용히 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번 죗값을 치른 사람한테 집요하게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을 잃은 상처는 평생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수해주겠어. 하지만 코조 나나미에게는 이제는 절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코조 나나미와 같은 여자를 한 명이라도 더 체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조 나나미에게 수갑을 채울 때 내 안에서 솟아오른 것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여자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것 이상으로 형과 같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피해자가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코조 나나미를 석까지 연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괴롭힌 범인을 내 손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어. 조금이라도 형의 공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보다 더한 공양은 없을 거야. 정말로 훌륭한 아들이 되었구나. 엄마, 나는 훌륭하지 않아. 아니, 나한테 카나메는 소중한 아들이었어. 그걸 빼앗은 사람을 용서한다니 그건 쉽지 않은 거지. 엄마, 내가 복수심으로 그 여자를 죽이러 가기 전에 네가 치안 면제를 박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되어주어서 정말로 다행이야. 나는 너한테 구원받은 거야. 엄마, 나도야.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과 같은 피해자를 늘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는 엄마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은 형이 치안 면제를 당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살아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나는 지금 치안 면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태평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싹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심이 아닌 형과 같은 피해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지 않도록 정의감을 가지고 경찰관으로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